76세, 혼자 된 지 10년. 며느리 눈치 보는 게 일상이 된 제 삶에서 그날만큼은 정말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누구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문이 안 열려요. 할머니? 왜 문을 안 여세요? 그 작은 목소리가 저를 구해준 줄 알았는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무료 버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김영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지기보다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더욱 조심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최서연이 잠옷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43세의 서연은 언제나 단정한 모습을 유지했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자는 그 정중함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을 놓치지 않았죠. 일찍 자서 그런가 봐. 서연아, 아침은 뭘 해 먹을까? 어머니께서 많이 드시면 소화에 안 좋으니까 간단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밖에서 해결하고 올게요. 서연의 말에는 배려가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지만 김영자에게는 많이 먹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김영자는 혼자서 미역국과 밥 한 공기를 차려놓고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집안은 적막했죠. 아들 재민은 벌써 출근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서연도 화장을 하며 외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안 계세요? 김영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옆집에 사는 10살 유나느리의 목소리였죠. 하늘이는 학교 가기 전에 종종 김영자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김영자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이가 작은 봉지를 들고 서 있었죠. 할머니, 이거 우리 엄마가 만든 호떡이에요. 따뜻할 때 드시라고 하셨어요. 하늘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김영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 하늘아, 학교 가는 길에 조심해. 네. 할머니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늘이가 총총거리며 학교로 향하는 모습을 보던 김영자 뒤로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자주 받으시면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사양하시는 게 어때요? 서연의 말에 김영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이가 준 따뜻한 호떡을 손에 쥔 채 서연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이렇게 김영자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할 일이 많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김영자는 간단히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많이 먹지 말라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가족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창문 너머로 김영자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죠. 할머니, 학교 다녀왔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 수고했어. 이런 작은 교감이 김영자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보다도 이웃집 아이가 더 자신을 챙겨주는 현실이 씁쓸하면서도 하늘이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었죠. 저녁 무렵 재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피곤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그래. 너는 오늘도 늦었구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죄송해요. 재민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와 대화할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연 역시 재민이 돌아오면 자신의 하루 이야기만 늘어놓을 뿐 김영자의 안부는 묻지 않았죠. 밤이 되어 가족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김영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준 호떡을 조금씩 뜯어 먹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점점 더 외로워지는 기분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네 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김영자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도 이런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그래도 하늘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위로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달았죠. 이렇게 김영자의 평범한 하루가 끝나갔습니다. 아직은 큰 변화의 조짐을 느끼지 못한 채 조용한 일상 속에서 작은 불편함들을 혼자 삼키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자가 평소처럼 일어나자 집안 분위기가 어딘가 달랐습니다. 서연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짐을 싸고 있었거든요. 큰 캐리어가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서연은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오려고 해요. 요즘 너무 지쳐서 휴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쉬고 싶어 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3박 4일이라는 기간이 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하늘이도 있고 뭐 별일 있겠어. 재민도 아침에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칠 안 계실 텐데 불편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회사에서도 급한 일 아니면 바로 달려올게요. 괜찮다, 괜찮아.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잘 다녀와. 김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서연이 여행을 갈 때는 미리 며칠 전부터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혼자 있을 것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갑작스럽고 준비도 성급해 보였거든요. 점심때쯤 서연이 마지막 짐 정리를 마쳤습니다. 화장품과 옷가지들로 가득 찬 캐리어를 보니 정말 며칠간 집을 비울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들 넣어뒀으니까 드시고 아프시거나 급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응, 알겠어. 재민이한테 연락하면 되지. 너는 걱정 말고 잘 쉬고 와. 그런데 서연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어머니를 두고 여행을 갈 때면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보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는 것 같았죠. 오후가 되자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나가면서 김영자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곧 돌아올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관문을 열어두고 나가거나 적어도 문고리를 확인하고 나갔을 텐데 서연은 문을 닫으며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자는 창가에서 택시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지니 더욱 적막해 보였죠. 그래도 며칠 동안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김영자는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오히려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어서 좋았죠.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자 하늘이가 창문 너머로 인사 그날 밤 김영자는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으니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죠. 여유롭게 세수를 하고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져서 서연이에게 안부 인사라도 할까 하여 핸드폰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부엌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핸드폰을 두고 갔네. 김영자는 서연이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핸드폰을 두고 간다는 것이 이상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핸드폰은 손에서 떼놓을 수 없는 물건인데 말입니다. 혹시 급하게 나가면서 깜빡했나 싶어서 김영자는 현관문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고리를 아무리 돌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문이 안 열리지? 김영자는 다시 한번 문고리를 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마치 밖에서 잠금 장치를 건 것처럼 말입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김영자의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죠.
며느리가 실수로 문을 잠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가 작동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며느리는 핸드폰도 없이 제주도로 떠났고 아들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김영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하늘이네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토요일 아침이라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괜히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김영자는 다시 한번 문고리를 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고 점점 답답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는 문고리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돌리고 밀고 당겨봐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밖에서 잠가놓은 것처럼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김영자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다른 출입구는 없을까 하여 뒷문을 확인해 보았지만 그곳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문들은 모두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이 나갈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김영자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보니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나왔는데 갑자기 끊어진 것이었죠. 이상해. 왜 물이 안 나오지? 김영자는 수도꼭지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생수 한 병이 있었지만 며칠을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김영자는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 없이는 밥을 짓기도 어려웠고 목이 말라서 음식을 삼키기도 힘들었거든요.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조금씩 마시며 목을 축였지만 금세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영자는 문 밖으로 소리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누구 없어요? 여기 갇혀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 골목은 평소에도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거든요. 몇 채의 단독주택만 있는 조용한 동네라 낮 시간에는 더욱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김영자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든 좀 도와주세요. 문이 안 열려요. 목소리가 점점 쉬어갔지만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영자는 기력이 떨어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했고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거든요.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늘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었죠. 김영자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하늘이는 김영자의 목소리를 듣고 창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창문이 높은 곳에 있어서 아이 혼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김영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할머니? 왜 창문에서 부르세요? 왜 문으로 안 나오세요? 하늘아, 할머니가 지금 문이 안 열려서 밖으로 못 나가겠어. 너희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을까? 하늘이는 김영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갇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문이 안 열려요? 아무리 해봐도 안 열려. 물도 안 나오고. 하늘아, 빨리 너희 엄마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해 줄 수 있겠니? 네. 할머니, 기다리세요. 지금 바로 엄마한테 말할게요. 하늘이는 급하게 자기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김영자는 창문에 기대어 하늘이가 도움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렸죠. 이제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얼마 후 하늘이 엄마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38세의 워킹맘인 하늘이 엄마는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웃을 챙기는 따뜻한 성격이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늘이가 문이 안 열린다고 하는데요. 김영자는 창문 너머로 하늘이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여행을 간 후 갑자기 문이 열리지 않게 되었고 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죠. 하늘이 엄마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이 집에 갇혀 있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어머니, 지금 바로 119에 신고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늘이 엄마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곧 구조대가 출동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죠. 김영자는 드디어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늘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었거든요.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하늘이 엄마는 계속 창문 너머로 김영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물은 조금이라도 드셨어요?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조금 마셨어요. 그런데 정말 목이 말라서 곧 구조대가 와서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다리에 힘이 없고 머리가 좀 어지러워요. 하루 종일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하늘이 엄마는 김영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구조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붉은 소방차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김영자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문을 강제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수 도구를 이용해 잠금 장치를 해제하자 드디어 문이 열렸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구조대원이 김영자에게 다가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김영자는 탈진한 상태였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물 좀 주세요. 구조대원은 즉시 생수를 가져와 김영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넘어가는 순간 김영자는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이와 하늘이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늘이는 할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응. 우리 하늘이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김영자는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구조대원들이 김영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한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루 종일 물과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리 좋지 않으세요.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온몸에 힘이 없었고 어지러움도 계속되고 있었죠. 구조대원들이 김영자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겨 실었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거든요.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하늘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응, 우리 하늘아.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 덕분에 할머니가 살았어. 구급차가 출발하기 전 하늘이 엄마가 김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시면 제가 아드님께 연락드릴게요.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김영자는 재민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늘이 엄마는 메모를 해두고 구급차를 배웅했죠. 구급차 안에서 김영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여행을 가면서 갑자기 문이 잠기고 물까지 끊어진다는 것이 너무 기묘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김영자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링거를 맞고 각종 검사를 받은 후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죠. 수액 치료 덕분에 김영자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죽을 가져와 주자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그 사이 하늘이 엄마는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죠. 네?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시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하늘이 엄마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여행을 간 후 김영자가 집에 갇혀 있었고 하늘이가 발견해서 구조되었다고 말했죠. 재미는 전화를 듣는 내내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는 어머니 혼자 계셔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신가요? 바로 가겠습니다. 재미는 회사 일을 뒤로하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어머니에게 소홀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만약 하늘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재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고 얼굴도 창백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김영자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너를 원망하는 건 아니야. 다만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 재민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알고 싶었죠. 어머니, 문이 어떻게 잠긴 건가요?
서연이가 실수로 잠갔을 수도 있고.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분명히 평소와는 달랐어. 그리고 물도 갑자기 안 나왔고, 재미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이 잠기는 것도 그렇고, 물이 끊어지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기에는 너무 우연스러웠거든요. 그때 하늘이 엄마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하늘이는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늘이가 너무 걱정했어요. 김영자는 하늘이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우리 하늘아, 할머니는 이제 괜찮아. 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재민도 하늘이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늘이 엄마도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늘이가 평소에 할머니를 많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눈치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민은 하늘이 엄마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어머니를 더 잘 챙겨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거든요. 하늘이는 김영자에게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팔찌예요. 할머니가 빨리 나으시라고 정성껏 만들었어요. 김영자가 상자를 열어보니 형형색색의 구슬로 만든 예쁜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이가 정성스럽게 만든 티가 났죠. 정말 예뻐. 할머니가 평생 간직할게. 김영자는 팔찌를 손목에 차며 감동해했습니다. 가족보다도 이웃집 아이가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현실이 씁쓸하면서도 하늘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마웠죠.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김영자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탈수 증상이 있었지만 수액 치료로 많이 회복되셨어요. 하지만 며칠 더 입원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죠. 그런데 재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늘이는 떠나기 전에 김영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돌아가시면 또 놀러 갈게요. 그때까지 아프지 마세요. 응. 우리 하늘아, 할머니가 집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만들어줄게. 하늘이와 하늘이 엄마가 병실을 나간 후 재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서연이와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으셨고요? 김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요즘 들어 눈치를 많이 보게 되더라.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 재미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재미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일이 단순한 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아내 서연에게 연락을 해보려 했지만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갔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재미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동료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민아, 너희 와이프 제주도 여행 잘 다니고 있네.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던데. 재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두고 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진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정말요? 근데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갔는데. 아니야, 분명히 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봐. 재미는 급히 서연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제주도 여행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죠. 맛있는 음식 사진, 아름다운 풍경 사진, 그리고 자유로운 모습의 셀피까지 말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게시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남편 없는 여행은 꿀이다 자유 만끽 중 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재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간 바로 그 시간에 아내는 즐거운 여행 사진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서연의 지인들이 부러워하며 응원하는 댓글들을 달고 있었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혼자 두고 와도 괜찮아요? 서연의 답글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며칠 정도는 혼자서도 잘 지내실 거예요. 저도 좀 쉬어야죠. 재미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고 있는 동안 아내는 이런 글을 올리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하늘이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재민 씨,
혹시 댁며느리 분 소셜미디어 계정 아세요? 제 지인이 보내준 스크린샷이 있는데 재미는 이미 확인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엄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고 계셨는데 여행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니. 이거 혹시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요? 재민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점점 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자세히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재민은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문 바깥쪽에는 추가로 설치된 잠금 장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것이었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 같았습니다. 수도 계량기도 확인해 보니 밸브가 잠겨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일부러 잠근 흔적이 역력했죠. 재민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재민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었죠. 여보, 나야. 지금 어디 있어? 아, 재민아. 제주도에서 잘 쉬고 있어. 날씨도 좋고 정말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아.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 일로 연락한 거야. 병원에 계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죠. 네? 어머니가 왜 병원에? 집에 갇혀 계셨어. 문이 안 열려서 하루 종일 물도 못 드시고 탈수로 쓰러지셨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재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 문에 추가 잠금 장치를 설치한 것도 그렇고 수도 밸브를 잠근 것도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서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요즘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재미는 아내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가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좀 자유롭고 싶었어.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지내고 싶었단 말이야. 재미는 아내의 말을 듣고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여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어머니가 큰일 날 뻔했어. 하늘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재민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김영자가 하늘이 엄마로부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엄마는 서연의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혹시 보셨어요? 며느리분이 여행 중에 올린 글인데 김영자는 핸드폰 화면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고생하고 있는 동안 며느리가 올린 글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남편 없는 여행은 꿀이다라는 글귀가 특히 아팠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까지 없으니 더욱 자유롭다는 뜻으로 읽혔거든요. 정말 그랬던 거네요. 김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서연의 냉담함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늘이 엄마는 김영자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자의 마음은 이미 깊이 상처받은 상태였죠.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어요. 김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죠. 그날 밤 재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거든요. 서연 역시 제주도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계획된 학대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남은 것은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다음 날 아침, 재미는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어머니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했거든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어머니께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김영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보다는 얼굴색이 좋아 보였지만
여전히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 간호사들이 잘 돌봐줘서. 재미는 어머니 곁에 앉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죠. 어머니, 어제 서연이와 통화했어요. 김영자는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그래? 뭐라고 하던? 재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 일이 사고가 아니었어요. 김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일이었죠. 무슨 뜻이니? 서연이가 일부러 문을 잠그고 물까지 끊었어요. 어머니를 며칠 동안 혼자 두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었다고. 재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김영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확인하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 역시 그랬구나. 어머니의 조용한 반응에 재민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평소에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서연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재민은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신 것도 그렇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재민아, 너를 원망하지는 않아. 다만 너무 허무하구나. 김영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하겠어요. 서연이와도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고. 재민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김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민아, 이제 그만하자. 네?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구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 집에서. 김영자의 말에 재민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잘못했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 가족이 이런 짓을 하나? 김영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하늘이가 조그맣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김영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우리 하늘아, 어서 들어와. 하늘이는 손에 그림을 한 장 들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알록달록하게 그린 그림이었죠. 할머니,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 그렸어요. 할머니가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김영자가 그림을 받아보니 자신과 하늘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그림이었죠. 정말 예쁘게 그렸구나. 할머니가 보물처럼 간직할게. 하늘이는 김영자의 칭찬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집에 돌아가세요? 하늘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가고 싶어요. 곧 퇴원할 거야. 그런데 하늘아, 김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어. 하늘이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왜 이사 가요? 재민이 하늘이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늘아, 어른들의 사정이 좀 복잡해서 그래. 하지만 할머니가 어디 가시든 하늘이를 잊지 않으실 거야. 하늘이는 김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사 가지 마세요. 하늘이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김영자는 하늘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가족보다도 이 아이가 더 자신을 아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마워. 우리 하늘아, 할머니가 어디 있든 하늘이 생각할게. 그때 하늘이 엄마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아드님과 이야기는 다 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하늘이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하늘이 엄마는 재민에게도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저녁이 되어 하늘이와 한들이 엄마가 돌아간 후 재민은 어머니와 둘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이사를 가실 건가요? 재민아, 나도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 생각이 안 나. 김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서연이와 이혼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어머니와 함께. 재민아,
그런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지 마. 너희 인생도 중요한 거야. 김영자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와 다시 한 집에서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눈치를 봐야 했던 식사 시간, 그리고 이번 일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을 부담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재민 역시 집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받은 모습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아내와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재민아, 나 내일 돌아갈게. 어머니께는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일단 돌아와. 그리고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해.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내에 대한 신뢰도 많이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남은 것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김영자가 퇴원하는 날, 재민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경찰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경찰관 2명이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재민 씨 맞으시죠?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김영자와 재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는지 궁금했죠. 신고자가 누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웃분이 신고해 주셨어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서 출동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죠. 제가 신고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영자는 하늘이 엄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나서준 것이 고마웠거든요. 경찰관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습니다. 재민은 솔직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죠. 서연이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가둔 사실, 물을 끄는 것, 그리고 여행을 가면서 즐거워했던 것까지 말입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 사안입니다. 피해자분께서 고소 의사가 있으신지요? 김영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며느리를 고소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요. 경찰관은 김영자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죠. 피해자분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대신 가해자에게는 경고 조치를 취하고 접근 금지 요청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캐리어를 끌고 내렸죠. 여행에서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집 앞에 경찰차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우왕좌왕했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최서연 씨 맞으시죠? 노인학대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여행만 다녀온 건데요. 경찰관은 서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미 모든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말했죠. 서연은 김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김영자는 서연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거든요. 하늘이 엄마가 서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가족한테 그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연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답답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변명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핑계가 돼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하늘이 엄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김영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더 이상 너와 한 집에서 살 수 없어. 너도 그게 원하는 바 아니었나? 김영자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습니다. 재민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서연이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재민아, 너는 선택해야 해. 나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서연을 택할 것인지. 김영자의 말에 재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하라니 너무 잔혹한 선택이었거든요. 경찰관이 개입했습니다. 일단 당사자분들 간의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분께서 접근 금지를 원하신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접근 금지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김영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늘이가 엄마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어른들의 심각한 대화를 듣고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았죠.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김영자는 하늘이를 보자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늘이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요? 할머니가 아프셨던 거 아줌마 때문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경찰관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는 이 집 출입이 제한됩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가족분 동행하에 가져가시고 앞으로는 접근하지 마세요. 서연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재민아, 이게 말이 돼? 우리가 부부인데. 재민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한 일을 생각해봐.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을지. 하늘이 엄마가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어머니께 공간을 드리세요. 어머니가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요. 서연은 결국 캐리어를 끌고 집을 떠났습니다. 경찰관들도 상황이 정리되자 철수했죠. 저녁이 되어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영자는 거실에 앉아 하늘이가 그려준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재민아,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다시는 그런 무서운 일을 겪고 싶지 않아. 김영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네 집에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김영자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이죠. 이날로 서연은 집에서 완전히 추방되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이 불러온 결과였죠. 김영자는 비로소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김영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서연이 떠난 후 집은 훨씬 평온해졌고 무엇보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아침, 김영자는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리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김밥을 만들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죠. 영자 선생님, 김밥 싸는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역시 오랫동안 가족들 챙기셨던 분이라 그런가 봐요. 복지사의 칭찬에 김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혼자 사는 분들의 마음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김영자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죠.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영자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를 봐가며 장을 봤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하늘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오고 있었죠. 우리 하늘아, 학교 끝났구나. 오늘은 무슨 재밌는 일 있었어? 네. 오늘 미술 시간에 할머니 그림을 또 그렸어요. 선생님이 정말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하늘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 김영자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변함없이 자신을 좋아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집에 가서 간식 먹을까? 할머니가 호떡 만들어뒀어. 정말요? 와, 할머니 호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하늘이는 오늘 있었던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죠. 집에 도착하자 김영자는 하늘이를 위해 따뜻한 호떡을 데워주었습니다. 하늘이는 호떡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 이제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어요? 하늘이의 질문에 김영자는 놀랐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의 마음을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본다니 신기했거든요. 응, 많이 편해졌어. 우리 하늘이 덕분이야. 할머니가 웃으시니까 하늘이도 기뻐요. 예전에는 가끔 슬픈 표정을 지으셔서 걱정했거든요. 김영자는 하늘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감정까지 헤아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재민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요즘 재민은 예전보다 일찍 집에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늘아, 안녕? 삼촌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호떡 만들어 주셨어요. 재민은 어머니가 하늘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어머니가 많이 우울해하실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전보다 밝아 보였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했어. 김밥 만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께 드렸지. 재미는 어머니가 새로운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에 기뻤습니다.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어머니가 활기차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자 하늘이 엄마가 하늘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하늘이가 패 끼쳤죠? 아니에요. 하늘이가 있어서 제가 더 즐거워요. 언제든 보내주세요. 하늘이 엄마는 김영자의 밝은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동안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런데 며느리분 소식은 어떻게 되셨어요?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따로 살고 있어요. 가끔 연락은 오지만 아직은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영자는 서연 이야기가 나오자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도 그 일에 대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거든요. 어머니,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하늘이 엄마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글쎄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어요. 김영자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서연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하늘이가 김영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토요일인데 같이 공원에 갈까요? 날씨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산책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자. 김영자는 하늘이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김영자는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습관이었죠. 오늘도 하늘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그날 정말 큰일이 날 뻔했다. 사람은 참 신기한 것 같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따뜻한 건 아니고 남이라고 해서 모두 차가운 것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인 것 같다. 다음 날 약속대로 김영자와 하늘이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단풍잎들이 예쁘게 물들어 있었죠. 할머니, 저기 벤치에 앉아서 쉴까요? 좋아. 좀 걷고 나니 다리가 아프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주변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할머니, 가족이 뭐예요? 하늘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영자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이라 피가 섞여서 가족인 건 아닌 것 같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 그럼 할머니랑 하늘이도 가족이에요? 김영자는 하늘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족이지. 할머니를 가장 잘 챙겨주는 사람이 하늘이니까. 와, 좋아요. 하늘이도 할머니가 진짜 가족 같아요. 김영자는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작은 손이 자신을 구해준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때부터 김영자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찾고 하늘이와의 시간으로 행복을 느꼈죠. 며느리에게 받았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새로운 관계들이 그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내 손을 잡아준 건 한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김영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아픈 일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는 하늘이라는 작은 천사와 함께 더욱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